발인 30분 전 남편은 제가 울고 있는 틈을 정확히 기다렸습니다. 여기 사인해. 제 손에 쥐어진 건 이혼 협의서가 든 갈색 봉투.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문객들 앞에서 그 봉투를 다시 제 손에 눌러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며느리가 정신이 없어서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이혼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저를 꺾는 방식이라는 걸.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봉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지금 화면 2번 클릭 1번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 복도엔 국화향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수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정 속 엄마는 말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는 거야?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붓다 못해 따가웠습니다. 옆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준서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죠.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준서야, 할머니는 이제 못 와.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이가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10시 30분, 발인까지 30분. 그때 복도 저쪽에서 남편 강민이 걸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굳은 표정, 3일 내내 말이 없던 사람. 저는 그래도 기대했습니다.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설마 오늘만큼은. 강민이 빈소 앞에 서더니 조문객들의 인사에도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수연아, 잠깐 나와. 지금요? 곧 발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나와. 저는 준서를 이모에게 맡기고 남편을 따라 복도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강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봉투를 여는 순간 눈에 들어온 큼지막한 글씨. 이혼 협의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민은 감정 없이 말했어요. 정리하자. 오늘 여기서 끝내자. 주변에서 시선이 꽂혔습니다. 힐끔.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지금 여기서요? 어머니 발인까지 30분 남았는데. 그래서 딱 좋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창피함, 분노, 그리고 내가 정말 만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절망. 당신 지금 정신 있어요? 강민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보기 싫으면 빨리 처리해. 제가 봉투를 떨어뜨리자 뒤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 고개를 돌리니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 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었고 허리는 꼿꼿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말리시겠지. 장례식장에서 이혼은 아니라고. 어머님, 영자가 주변을 한번 훑더니 말했습니다. 강민아,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러면 보기 안 좋잖아. 저는 안도했어요. 그래, 말리실 거야. 그런데 영자는 바닥에 봉투를 주워 먼지를 털고 제 손에 다시 꾹 눌러 쥐어줬습니다. 수연아, 집에 가서 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낮게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보잖아. 창피하게. 영자는 조문객들 앞에서 완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정신이 없어서요. 그 한마디에 수군거림은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보기 안 좋다는 말은 이혼이 안 좋다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티나는 게 안 좋다였다는 걸. 준서의 시선이 멀리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아이 눈이 더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상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 준서는 잠든 채로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아이를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강민은 방 문을 닫아버렸고, 저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봉투. 열어보기도 싫었지만 피한다고 사라지진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 준서를 학교에 보내고 30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영자. 수연아, 이번 주 안에 집 비워.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장례 끝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요. 강민이가 그 집 명의자잖아. 내가 있을 이유가 없지. 저 이혼 서류에 사인한 적 없는데요. 그건 시간 문제야. 어차피 할 거잖아. 뚝. 문자도 왔습니다. 내 물건만 가져가. 가전, 가구 다 두고 가. 그리고 결혼 예물도 포함.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TV, 식탁. 정말 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민 문자. 금요일까지 짐 빼. 토요일에 열쇠 회수. 오늘은 화요일. 4일. 10년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옷장 하나 열어보니 가져갈 수 있는 건 옷뿐이었어요. 그때 문득 지난 6개월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어머니가 반복해서 말했죠. 준서 이제 4학년이잖아.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애가 안정돼. 돈은 강민이가 벌잖아. 내가 애 키우는데 집중해야지. 결국 저는 올해 2월 10년 넘게 다닌 회사 과장 자리까지 버리고 사표를 냈습니다. 잘했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칭찬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그만둔 지 4개월 만에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너무 정확했어요. 제가 돈도 직장도 기댈 곳도 없을 때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 80만 원. 친정? 없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오빠는 결혼할 때 반대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 결혼 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결혼하면 친구보다 가족이 우선이야. 모임이 줄고 줄어 연락할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고립돼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이었던 거죠. 토요일 강민은 와서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준서 방에 있던 게임기를 제가 말했죠. 그건 제가 산 거예요. 강민은 비웃었습니다. 영수증 있어? 증명 못하면 두고 가. 결국 게임기도 두고 나왔어요. 우리가 들어간 곳은 월 40만 원짜리 고시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은 공용. 준서와 함께 숨이 막힐 만큼 좁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밤 10시. 준서가 잠든 뒤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정수연님 되시나요? 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 김정혜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엄마 이름. 왜 병원에서 엄마 이야기를?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부터 치료를 받으셨어요. 췌장암 진단으로 항암 치료.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차례 입원하셨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개인 물품이 남아 있습니다. 옷가지랑 가방, 그리고 봉투 하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가 왜 말 안 했지? 혼자 병원 다니며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창구 간호사가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 등록은 따님이신데요. 치료비 관련 서류 서명은 다른 분이 하셨네요. 다른 분이요? 이강민 님입니다.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동의서, 수술 동의서, 간병 신청서까지 맨 아래 서명은 전부 이강민. 그리고 마지막 장 진료비 대출 신청서.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총 3천만 원 정도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을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받은 작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엄마 옷, 낡은 가방, 그리고 두툼한 봉투. 저는 로비 벤치에 앉아 봉투 속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검사 결과, 처방전.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름. 이강민. 대출 신청서 하단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대출금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상환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음. 신청인 이강민. 돈은 강민 계좌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수연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걱정할까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아픈 것도 숨기고 끝까지 딸 걱정만 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접수창구로 올라가 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계좌 확인 가능할까요? 이강민님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어머님 담당이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민 말은 절대 믿지 말라고요. 기록 꼭 확인하라고. 따님께 꼭 전해달라고요.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한 채 경고를 남긴 거였습니다. 기록을 날짜별로 뽑아 대조하니 더 이상해졌습니다. 대출 총액 3천만 원인데 실제 치료비로 확인되는 금액은 약 1천만 원 수준.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병원으로 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증거라는 걸.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로 갔습니다. 갈색 봉투 이혼 서류와 병원 기록을 꺼냈죠. 변호사가 서류를 읽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재산분할 부인 몫이 0이고 양육권도 남편이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 서류를 보더니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이건 협의가 아니라 강탈이에요. 저는 병원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3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실제 병원비는 1천만 원 뿐이에요. 변호사 눈이 커졌습니다. 횡령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혼 조건을 조사 동의로 걸어야 합니다.
그날 새로 만든 서류에는 이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양육권 모친 단독 청구, 재산조사 및 의료기록 조사 동의, 대출금 사용 내역 제출 동의, 그리고 저는 강민에게 문자했습니다. 서류 검토했어요. 내일 카페에서 봅시다. 다음 날 강민은 카페에서 서류를 대충 넘겼고 도장칸만 찾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빨리 끝내자. 나 약속 있어. 그는 조건란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좋아. 이제 너는 스스로 동의했어. 법원 신청으로 금융 내역이 나왔습니다. 대출금 입금 날짜와 강민 통장 이체 날짜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대출금 3천만 원 중 약 2천만 원이 강민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 그리고 또 하나, 엄마의 암보험 진단금 5천만 원. 원래 수익자는 딸저이였는데 엄마가 수술받던 시기 수익자가 이강민으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변경 신청서 사유, 사위가 병원비 부담. 하지만 실제 병원비는 엄마가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많았고 대출금은 병원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험금 5천만 원은 그대로 강민 계좌로 입금. 변호사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대출 횡령 약 2천만 원, 보험금 5천만 원, 총 7천만 원 이상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맞은편에 강민과 영자. 영자는 저를 노려봤고 강민은 제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장례식장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복도 화면, 갈색 봉투,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시어머니가 제 손에 봉투를 다시 눌러 쥐어주는 장면. 판사가 강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장모발인을 30분 앞두고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까? 강민은 결국 말했습니다. 네. 그때 판사가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이혼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판결은 이어졌고 양육권은 제게, 횡령은 형사로 넘어갔습니다. 한 달 뒤 저와 준서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고 준서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를 놓았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랑 할머니 안 봐도 돼요?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가 나쁜 선택을 한 거야. 그건 준서 잘못도 아니고 엄마 잘못도 아니야.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때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아이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약해서 진 게 아니야. 그날은 참고 있었던 거야. 엄마 장례가 망가질까봐, 준서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스스로에게도 처음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참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거야. 준서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장례식장에서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참고 넘기셨나요? 아니면 바로 맞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일을 겪는 누군가에게 그 한 줄이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화면 2번 클릭 1번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